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오늘 3교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한 사건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름하여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인데요. 매불쇼가 또 그 사건의 현장이고, 이것 때문에 최욱이라고 하는 이 귀엽디 귀여운 아이가 서울중앙지검에까지 갔던.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 내용 지금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김우. 자, 이 사건의 그 당사자이기도 한 분입니다. 네, 그럼요. 언론을 통해서만 만나 뵙던 분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건은 정말 관심 있는 건이기 때문에 이분 이름을 언론에서만 수도 없이 봤는데 네. 실물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저한테는 그 어떤 연예인보다도 신기합니다. 아이고. 조성은 대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조상훈입니다. 조성은. 네, 반갑습니다. 와, 정말 대단했던 분이거든요. 핫했던 분. 저도 참 기사로 많이 뵀는데 예. 신기하네요, 약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왕팬이었어요. 네. 아, 예? 매불쇼 왕팬. 진짜로요? 매번 거의 조회수 2, 3은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이번에 그 책을 하나 또 냈나 보군요. 네, 이제 여기 올 때 되게 설렜는데 네. 여기 이제 정치 검사 정치 검사. 라는 책이 네. 안 보나요? 안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 정치 검사. 이 책이 이제 고발 사주 사건을 이제 최초 보도했던 우리 전혁수 기자와 함께 제가 이 3년 동안 겪었던 모든 거를 이를 깨물고 이렇게 열심히 썼습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에 보도한 사람이 전혁수 기자예요? 네. 그 기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KPI 전혁수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전혁수입니다. 전혁수. 대단합니다. 대단하네. 오. 예. 전혁수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부른 거야? 아니, 이번에 이제 책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모시는데 예. 이 사건 안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그 약간 조성은 씨가 요새 밀고 있는 건데 음. 이번 정부의 티저라고 하거든요. 네. 이번 정부의 티저? 그렇죠. 티저 사건. 한번 설명을 어떤 한번 의미로?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예고편이라는 거죠. 네. 사실 고발 사주의 고발장에 우리 이 매불쇼가 등장했던 것은 4월 8일자 4월 8일자 고발장이었고 네. 이 4월 3일자 고발장은 이제 거기 이제 피해자 윤석열, 피해자 김건희, 피해자 한동훈 이렇게 셋을 위한 이제 고발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윤석열의 자화자찬, 그다음에 김건희가 절대 주가 조작 안 했다. 장모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한동훈도 자기 되게 좋은 검사다. 뭐 이런 것들 막 담아 있는 고발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총선 개입을 하려고 했던 이 고발장이 지금 딱 오늘 이 시점에 등장하는 단어랑 똑같잖아요. 그러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한동훈도 나오고. 네, 윤석열 아무것도 안 듣고 자기 혼자 떠든다.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이제 뭐 한동훈 뭐 검언 유착 사건. 그다음에 이제 뭐 기자들 담그려고 맞아. 하고. 그 진짜 중요해. 네, 그리고 우리 누구죠? 총선 개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총선에 이게- 다 맞네. 그러니까 티저가 맞네. 그래서 이 꼴 안 보려면 이거 밝혔어야 된다고 맞아. 제가 그렇게 맞아. 했는데 그때 예고편이었구나. 이거를 네. 밝히고 처벌하고 네. 잘못된 걸 세상에 알리고 끝냈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 안 받는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티저 사건이야. 알겠다. 네. 무슨 와, 얘기인지. 아주 정말 한마디로 그냥 기가 막히네. 네. 고발장 보면 이 꼴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고발 사주 의혹이 어떤 사건인지 매우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네네.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0년 4월 네.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즉 채널 A 사건이라고 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이제 무마하고 이 사건 무마하고 왜냐면 이 검찰 이슈니까 검찰하고 언론하고 짜서 유시민 담그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들어가니까 검찰이 요것도 이제 무마하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검찰이 여권의 유력한 인사 최강욱 등 이런 사람들을 고발하라고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네. 그 고발장을 김웅을 통해 지금의 국민의힘에 전달이 돼서 그 국민의힘이 다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해서 최강욱 등을 처벌하려고 했던 사건. 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됐나요? 너무 정확한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전래동화 같아. 아 전래동화. 이렇게 들으니까 전래동화 그런데 같아요. 이제 그 안에 이제 매불쇼가 등장을 하는 거야. 음. 당시 매불쇼를 즐겨봤던 김웅, 응? 김웅이 매불쇼를 뭐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야. 네. 근데 그때 최강욱이 매불쇼에서 했던 발언을 콕 발췌를 해가지고 요거를 고발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매불쇼가 등장하는 거야. 맞죠?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웅이 손준성에게 텔레그램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리고 김웅으로부터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음. 전달을 한 거야. 네네. 네. 김웅에게 받았고 네. 맞죠? 맞습니다. 근데 김웅은 다 기억 안 나고 잘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고 당시만 해도 김웅이랑은 그러면 가까운 사이였습니까? 그때 한 번 봤던 사이였습니다. 아, 한 번 봤던 사이인데 네. 그냥 내가 당시에 미래통합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네, 네.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치르는 입장이니까 나한테 전달이 된 거군요. 그렇죠. 이제 선대위 지도부가 그때 음. 당시에 이제 선대위 위원장, 그때 선대위원장이 뭐 김종인, 뭐 황교안 이런 분들이셨고 이제 부위원장들이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이제 뭐 여러 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였고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선거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번 그 선거 기간 전에 한 번 뵀던 이제 김웅 의원이 전화 와서 저는 쏙 빠져야 돼요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제가 가면 윤석열을 시켜서 가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윤석열이 시켜서 시켜서 고발하는 거죠. 것이다가 어. 나오게 네.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 본인은 검사 출신이니까. 그렇죠. 뭐 그러면서 되게 속삭이는 통화를 2통을 했는데 네. 전 사실 이 제일 처음에는 제가 이거 녹음한지 몰랐어요. 오. 그래서 처음 그 저희가 이제 제 신분을 드러냈던 JTBC 방송에서 우리 앵커님이 우리 체육 씨처럼 이제 저한테 막 질문을 해요. 녹취록 없습니까? 이랬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랬어요. 네. 근데 포렌식을 하니까 다 녹음이 되어 있던 거예요. 진짜 운 좋았다. 네, 저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에 딱 알려지자 네. 김웅 의원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조성은 이상한 사람 프레임을 딱 씌워버립니다. 그때 그랬었죠. 조성은은 당시 과거에도 뭐 조작했던 일이 있었던 사람이고 하면서 조성은 말을 믿습니까 이 사람들아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고발 사주 의혹이 제보 사주 의혹이라고 프레임이 전환이 돼가지고 언론에서도 막 그쪽으로 가고 막 진짜 골치 아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다 뚫어낸 게 제가 그냥 PD 수첩에 통화를 다 틀어버렸죠. 자기 목소리 들으라고. 녹취된 거. 네, 저가 100마디 해서 뭐해요. 그냥 자기 목소리 자기 듣고 그 뒤로는 입을 다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국민의힘 당직자였잖아요. 그러다가 네, 뭐 그렇죠. 이제 뭐 시간이 흘렀는데 이 고발 사주 의혹을 내가 세상에 폭로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갑자기 왜 한 거예요? 제가 이 책에 그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 때문에. 전혁수 기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분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냥 밥 먹다가 누구랑 두 분이? 네. 두 분이 그냥- 밥을 먹다가 네. 그때 아마 5월 달인데 네. 생일이 끼고 생일 중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 둘 다 싱글이에요? 아니요.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럼 왜 밥 먹어요?
그냥 기자랑 본질 또 흐리지 말고. 네. 내가 연애 코너인 줄 알았어. 미안해. 죄송합니다. 이부 아닙니다. 이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연애 아까 끝났나? 끝났지? 이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고발 사주예요. 자, 식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밥을 좀 먹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윤석열이 정치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저는 뭐 그때는 윤석열 총장 시절이에요? 그렇죠. 총장을 하고 나온 나왔다. 직후. 네. 네. 그러면 2021년 4월 이후네. 네, 그렇죠. 5월에 네. 식사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밥을 대선을 먹었는데- 나가냐 마냐. 나가네 마냥.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는 그때만 해도 잘 몰라서 아니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지금 상황이 이런데.라고 얘기를 했더니 막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몰라서 그런다. 그러면서 김웅이 옛날에 나한테 뭐 고발장 주고 막 그랬는데 찾아볼게 그랬더니 텔레그램을 혼자 막 뒤져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는데 고발장이 있는 거예요. 유시민 써 있는 고발장이. 네. 그래서 야 잠깐 나 좀 보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손을 자꾸 안 놔주는 거예요. 네, 안 놔줘서 이렇게 내리면서 조금 봤어요. 이제 보다가 야 근데 이게 이것만 갖고는 검찰이 줬다고 확 단정할 수 없지 않냐. 김웅이 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가 그러면 증언을 해줄 거야? 이제 했더니 아니, 그건 좀 어렵다라고 해서 그날은 이제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졌어. 네, 오 이제, 재밌네. 네, 헤어졌는데 한 2달 정도 있다가 제가 뉴스버스라는 매체에 이제 입사를 새로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이제 텔레그램 캡처를 이제 보냈는데 네. 거기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맞아. 딱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봤어요. 손준성 쳤는데 손준성 검사가 맨 위에 딱 뜨는 거예요. 우와, 야 대단. 그 검색한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네.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실명 판결문 넘어온 거를 그날 봤기 때문에 전에 실명 판결문 볼 수 있는 거는 검사랑 판사밖에 없잖아요. 본인하고. 그러니까 이거 법조인인가 싶어가지고 뒤졌는데 검사고 법조인 대간에 뒤졌는데 법조인 대간에 대부분의 법조인들 이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손준성이 검사 딱 한 명이었어요. 우와. 그래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성우 씨 그 손준성 검사야. 이제 하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조성은 대표님은 당시까지만 해도 그 손준성이 검사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와. 그때 이제 밥 먹다가 이제 제가 그때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는 뭐 조국 사태 때 막 윤석열 막 떴잖아요. 네. 그래서 저게 되게 막 저게 되게 멋진 검사의 모습인가? 맞습니다. 하고 막 그런 착각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대세였죠. 네. 대세였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 해의 그러니까 한 해 전이에요. 그해 국감을 봤는데 막 국감장에서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검사가 사람 패 죽인 거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 이제 깼죠. 저런 사람은 검찰총장 자리도 되게 과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근데, 혼자서. 네, 혼자서. 근데 이제 뭐가 됐든지 몰라 내 안에 저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게 계속 있었나 봐요. 자리를 잡고 있었군요. 뭔가 있었는데 느낌적으로. 네, 되게 우연한 다른 일 때문에 만났어요. 우리 그 정혁수 기자는 그때 당시 이제 뭐 어떤 이제 기자로서 어떻게 앞으로 뭐 할지 뭐 그러고 막 그런 얘기 때문에 밥 먹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대다수 이슈가 그냥 대선 출마하나, 이제 윤석열 대선 직행하나, 맞습니다. 이거로 거의 막 모든 뉴스가 다 떴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땐 당시에 제가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당 약간 호남 정당 있다가 어쩌다 거기 잠깐 갔었는데 네. 안 맞는 거예요. 약간 기질이 약간 달라요. 좀 힘들었고. 약간 뭐라고 해요? 아이덴티티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안 맞구나 해서 그냥 당 생활을 거의 1년 넘게 안 했던 시기여가지고 그냥 있다가 만났는데 뭐 자연스럽게 이제 기자랑 한때 이제 정당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제 만나니까 뉴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는 지금 이렇게 약간 좀 빼서 얘기를 했는데 되게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얘기를 왜? 그럴 수 있어. 그게 당시니까. 당시니까. 당시는 영웅이었으니까. 네, 저도 자백을 했잖아요. 지금. 영웅이었잖아. 영웅. 근데 그러다가 네. 이제 그래서 제가 막 욱해가지고. 욱해서 저런 건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니까 막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해서 안 된다 하고 하다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때 그 아마 그 국민의힘이 이름 바꾸고 총선 폭망하고 아마 그 전당대회를 했던 시기랑 겹쳤어요. 그때 아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이준석 그 당대표 됐던 이제 전당대회야. 근데 그때, 2021년 6월. 네, 그때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뭐 당시 김웅도 네. 이제 김웅이 떴었어요, 그때. 그때 막 당대표 출마한다고 맞습니다. 막 그렇게 이제 이슈가 같이 나왔는데 뭔가 이상한데 뭐 있었는데 이런 그게 있었던 거죠. 그 찝찝함이 뭔가가 그게 있었어. 뭔지 몰랐어요. 뭔지를 네. 몰랐어. 이거 직관력이 있는 겁니다. 네, 조성은 씨는. 네, 근데 뭔가 막 그 화장실 갔다가 찝찝한 느낌. 안 닦고 나온 느낌 와, 있잖아요. 그게 있었어. 근데 보니까 갑자기 막 윤석열 칭찬하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데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 네. 그렇지. 근데 뭐가 있지? 하다가? 1년 전에 맞다. 그거 네. 있었지. 네. 야, 김웅 이름도 있네. 이 사람은 당대표 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대통령 하면 안 되라고 이제 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불편했던 게 제가 김웅 의원님하고 노량진에서 뭐 회도 먹고 김웅이랑 네, 비슷하고 되게- 그런 얘기는 뭐 굳이 그리고- 하지 마시고. 아니 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하고 대표님이시죠 이제 네. 뭐 이렇게 연락도 하고 뭐 그랬던 아, 사이라서 가까웠어요? 네. 연락도 했어요? 그때 뭐 그분은 원래 이제 친했어요. 약간 서초동 편집국장이셔서 오, 기자들한테 이제 카톡도 많이 해주시고 오, 막 진짜구나.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저였던 것 같아요. 관리대상생이 그러면 그 할 얘기가 진짜 맞겠네. 그런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거기 있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이런 정보를 다 있어요. 취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읽어봐야겠다.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이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고 이거 했잖아. 되게 복잡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조성은 씨가 사실 우리 사회에 한번 기회를 준 거야. 이런 사람이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도 이러하게 큰일 납니다라는 걸 한번 경고장을 줬어. 그렇지. 근데 우리 사회가 그걸 듣지 않았던 거지. 왜냐? 고발사주 의혹도 내가 매불쇼에서 엄청 많이 다뤘어요. 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거나 저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때. 근데 한번 이게 우리 사회 엄청난 큰 경고를 한번 줬던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안타까운데 한동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만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발 사주를 통해서 네. 고발장이 접수가 된 게 4월 3일이죠. 2020년 4월 3일. 처음 조성은 씨한테 넘어간 게 그날이죠. 그러니까 예. 조성은 씨한테 넘어간 게 예. 4월 3일에 넘어간다. 4월 3일. 검찰에 의해서 손준성에 의해서 2020년 4월 3일. 어. 그런데 2020년 4월 2일 그러니까 바로 하루 전. 네. 하루 전에 손준성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또 한 명 권순정 네. 법무부 뭐였죠 당시에? 그때 당시에 대변인. 대검의 대변인이었죠. 이렇게 세 명이 있는 단톡방이 있어. 네. 하루 전 날이야. 하루 전날. 그때 한동훈 검사가 단톡방에 60장의 사진을 올립니다. 올렸죠. 그래서 이것을 저 같은 사람들은 고발 사주와 관련된 자료를 올린 것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있거든요. 왜 의심만 하냐? 이거 수사가 안 됐으니까.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공수처가 이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프로스 그 단톡방 압수했던 거에서 나온 건데요. 네. 그 이게 고발사주 고발장에 나오는 증거자료 첨부되어 있는 사진이 88장이에요. 88. 네. 그 이게 덩어리식으로 해서 증거자료 88장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고발장 뭐 20장.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실명 판결문 뭐 몇 장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 60장이라는 게 88장 안에 들어가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됐던 건데 네. 핸드폰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손준성 검사님도 휴대폰이 아이폰이고요. 한동훈 장관님도 원래 대표님도 휴대폰이 아이폰이었고 네. 하니까 열 수가 없어서 이거를 저희가 실체를 밝히지 못한 거예요. 결국 밝히지 못했던 네. 거야. 근데 이들이 거기에 그 뭐 사진 같은 거 올리는데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뭐 특이한 특징이 있다고? 그 사진의 특징보다는 그 채널 A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감찰 방해하고 수사 방해한 거 혹시 내용 좀 아십니까? 저희가 많이 네. 다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수사 감찰을 방해할 때 이제 수사 방해할 때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검에 있는 부장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대검 과장한테 너네 이거 채널A 사건 죄 안 되는 거라고 보고서를 쓰라고 시켜요. 네, 그래서 그 과장이 그 보고서를 썼거든요. 근데 보고서 안에 그 캡처 파일들이 막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88장 캡처 파일들하고 겹치는 캡처 파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나 이제 처음에 이걸 수사했던 중앙지검 그리고 대검 감찰부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이 사실은 여기 이 고발장에 들어간 사진하고 똑같은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핸드폰을 못 연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그 손준성이 보냈잖아요. 우리 조성은 김웅을 통해서 조성은 그렇죠. 씨한테. 그러면 손준성이 보낸 것까지만 우리가 알고 그러면 그걸 누가 작성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최초에. 재판 중에 좀 나왔던 얘기인데 네.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을 하진 못했지만 고발장을 작성한 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다라는 거는 재판에서 이미 집단으로. 판단이 나왔어요. 나왔고 그걸로 이제 작성을 한 걸로 의심되는 검사가 한 명 있는데 그 검사는 이제 검찰 연구관이었고 근데 그분도 뭐 이제 그분이 썼다고 100%가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다른 이제 뭐 손준성 검사가 총 지휘를 해서 검사들과 수사관의 지휘에서 결국 이 고발장을 완성했다라는 게 1심 판결의 판단이었습니다. 거기에 한동훈 검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온 게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소가 안 됐으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지휘 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나온 건 없어요. 그 캡처 사진이 아까 내가 그 질문 답이 좀 안 나왔는데 네. 캡처하는 그 방법이 특이한 게 있잖아. 그게 이제 아마 조성은 씨랑 저랑 첫 번째 통화에서 나온 얘기인데 제가 아까 이제 뭐 한동훈 대표님하고 연락을 좀 했었다 그랬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가끔씩 이제 재밌는 거 많이 보내주세요. 예를 뭐 어떤 거요? 뭐 검사 시절에요. 검사 시절 네, 뭐. 현직 검사 네. 시절에 기자한테 보냈던 내용들입니다. 자 검사인데 기자한테 뭔가를 재밌는 걸 못해. 자기가 싫어하는 자 조용 이거 어디 얘기하면 큰일 난다. 이거 최초 아닌가? 최초야. 이거 아무데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 욕하는 뭐 페이스북 글 뭐 이런 거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보내세요. 이제 뭐 커뮤니티에 도는 재밌는 글 이런 거 인터넷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보내주시는데 이분이 cap처한 건지 누가 캡처한 건지 몰라요. 근데 캡처를 하면은 이제 휴대폰 딱 캡처하면 맨 위에 배터리 잔량, 네네. 통신사, 그죠. 그러니까 휴대전화 정보가 있죠. 네, 배터리. 네. 아래쪽은 뒤로 가기가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아이폰만 앞쪽이 다르죠. 뒤로 가기가 위치가. 그래서 여기를 잘라요 위아래를. 잘라진 캡처 파일 이렇게 보내주세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은 크크크 같이 웃어주는 일도 제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친한 거예요. 잘 같이 웃어서. 네. 같이 웃어줘서. 네, 같이 웃어서. 에라이 씨. 이제 뭐 그런 저걸 기자라고 아우 그냥 참어. 큰 역할 했으니까. 큰 역할 했으니까. 근데 이제 큰 역할 했습니다. 이제 요거를 보고 조성은 씨가 저한테 그때 이걸 다 보여줬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도 전날에 통화를 하면서 혹시 그 캡처된 사진 중에 위아래 잘려 있어? 그걸 물어봤구나. 그걸 물어본 예리한데. 거예요. 그랬더니 잘려 있어. 아니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동훈의 캡처 방식이에요? 검사의 캡처 방식이에요? 그건 뭐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아니 그 특징이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 경험은. 네. 좀 특이한 게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검사랑은 막 그런 거 소통한 경험이 없어요. 왜 자꾸 물어보냐면 그 캡처 방식이 매우 특이합니다. 네. 예, 핸드폰에 정보를 노출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겠지. 저는 그렇게 판단. 아니 그럼 당연하겠죠. 그 위아래 자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했단 말이야. 그게 한동훈만의 특징인지 검사들은 다 그러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이거 빨리 얘기해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취재하다 보면 네. 검사님들하고 통화를 할 수 있거든요. 네. 통화도 하고 뭐 이제 하다 보면은 근데 주로 사실 전화나 문자를 많이 하죠. 근데 카톡을 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가 좀 있는 사람들하고만 카톡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저랑 카톡 하시는 분이 많이 했던 분이 그분이고 그분은 잘라요. 그 잘라가지고 보내면 막 그 웃어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 기자잖아. 그러니까 네. 연락을 했겠죠. 그분도 입장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그 기사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법조 기자들 사이 저는 이제 법조를 계속한 거는 탐사 보도를 계속했던 건데 애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쓰라고 대놓고 안 하고 이게 넌지시 이렇게
주면 이거 재밌지. 예, 기자가 들어보면 대충 각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제가 써도 됩니까? 이제 하면 그러면 그럼요 써도 됩니다. 뭐 익명을 하세요.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기사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되겠네. 그 캡처, 음. 저는 뭐 캡처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캡처해서 보내고 이래본 적이 없어서 난 몰랐는데 그 캡처는 위아래 잘라서 보내는 경우가 많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데? 그걸로 특정 짓기 조금 어려울 그래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짓기는 어려운데 제 경험상 그렇게. 그랬다. 댓글이 그런 게 좀 많이 달리네. 다 잘라서 요거는 보낸다. 제가 좀 그 문화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님 요거 빼드릴게요. 네. 네. 자, 아까 뭐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닉네임을 한동훈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고발 사주 의혹 자체도 제보 사주로 완전히 프레임이 전환됐고 언론이 거기에 함께했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귀등으로 남듣는 성격이라서. 그래요? 원래.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한때 제가 거의 모든 지면을 차지했던 맞습니다. 그런 때가 네. 있잖아요. 네, 대단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막 저에 대한 개인적인 뭐 공격, 뭐 허위사실 보도, 뭐 등등등을 제가 대응을 하면 사건을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맞아. 조성은에 대한 인터뷰나 뭐 이 어. 사건에 관한 내용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메신저 공격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걸로 이 사건을 약간 좀 오염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넘어갈 수 없죠. 물타기 의도를 그래서 파악하셨구나. 제가 그냥 그런 일은 없고 제가 만약 저는 공익 신고자인데 제 개인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유튜브 하겠다. 그러고 이제 그때 뭐 여쭤보시고 지금은 저는 사건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고요. 당시에 그 물타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관련 보도 좀 있나요? 그거 좀 한번 올려주시죠. 그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떤 식으로 장난질하는지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텔레그램 캡처하면 손준성 보냄 조작 가능성. 조작 가능성 딱 제기하죠. 저런 식으로 다 조작 가능성. 네. 그리고요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조작 가능성 이렇게 가지 너네들 물타기 같다 이거지. 자 제보자를 벼락치기 공익신고자 만든 한동수 감찰부. 왜 이 조성은을 갑자기 공익신고자로 만드냐? 이 사람 뭔데 공익신고자로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신저 이제 공격을 막 들어갑니다. 네. 그러네요. 또 뭐 없습니까? 자 단독 김웅 조성은 녹취 파일에 윤석열 언급 없었다.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하고 관련 없다라는 내용. 네네. 이렇게 이제 쓱 흘리는 거지, 맞죠? 근데 저게 명백한 허위 기사였어요. 허위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 녹취 파일에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랬나?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방송을 준비하는데 저거를 정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거 정정 보도 사과했지 않나요? 사과했죠. 네, 저 와, 사과한 진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조성은 씨가 이제 와. 어느 날인가 공수처에 조사를 받고 왔는데 갑자기 막 신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있어 막 이래요. 있어. 그래서 뭐가 있어? 그러니까 녹음 파일 있다니까. 갑자기 아까 그 녹음한 줄 몰랐던 그 녹음 네네네네. 그걸 이제 보고 온 거예요. 녹취록을 보고 와서 나 써도 돼? 그러니까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이걸 네. 제가 정확하게 조금 더 극적이게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제가 사실 많은 유행을 시켰어요. 이 포렌식은 참관할 수 있는 거를 사람들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냥 핸드폰 압수당하면 그냥 뭐 어떻게 뭐 수사기관에 자기에 대한 포렌식 참관을 할 줄 있는 그거 알수 있는 사람이 없죠. 네, 없었어요. 모르죠. 근데 제가 그때는 다 참관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귀찮으실 텐데 하나도 안 귀찮습니다 하고 다 참관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걸렸네 조성훈한테. 이 사람이 장난이 아니네 듣고 보니까. 네, 네네. 다 해서 그래서 제가 뭐 대검찰청 포렌식 할 때도 다 참관하고 뭐 8시간 뭐 10시간 뭐 4일 내도록 갔어요. 와.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복구될 때까지.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리고 뭐 중앙지검에 이제 이첩됐을 때 또 중앙지검 이제 포렌식 센터 가서 또 하루 종일 보고 와. 추석 연휴 3, 4일을 다 갔고요. 그다음에 또 공수처도 이제 다 갔고 이랬는데 이게 그 복구를 할 때 이렇게 뭐 그림 파일 쭉 올라왔다가 또 이제 또 딱 봤는데
전화번호라고 이렇게 파일이 딱 뜨는 거예요. 네. 음성 파일이 딱 뜨는 거예요. 어. 2개가 딱 뜨는데 오. 저거 누구 번호지 하고 찾아봤는데 네. 김웅 오. 거예요. 우와. 오. 근데 아 진짜 보통 사람 아니다. 진짜로. 근데 거기서 이제 저도 눈이 땡그랗고 수사관님들도 땡그랗고 어. 거기 같이 참관했던 검사님 눈도 땡그라진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복구가 된 건 확인은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약간은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뭐가 나온 거잖아. 못한 나는데 나한테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내가 막 또 내가 또 잘못 알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이거 뭐지? 뭐가 복구됐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다 이첩되고 제가 이제 공익신고자로 지위를 최종적으로 인정받고 신변보도 이제 하기로 시작했는 게 10월 1일이었고 10월 3일날 갑자기 이제 공수처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갔죠. 네. 갔는데 검사님이 이렇게 뭐 그 대검찰청에서 이렇게 진술하신 게 맞냐? 이만큼 두꺼운 거. 맞다. 하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딱 했는데 그 파일의 녹취록이었던 거죠. 그 파일의 녹취록이 봤는데 윤석열이 시켜서 뭐 고발하게 되는 거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막 두근두근 해서 막 내가 그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JTBC 방송에서 제가 뭐 플랜카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대검찰청 뭐 남부지검 어디 가라했다가 대검찰청으로 가라했던 것 같은데 하고 제가 막 추측을 해서 했던 말들이 그대로 다 녹음이 돼 있죠. 너무 정확하게 기억을 했던 거죠. 그래서 됐다. 진짜 살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나오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했죠. 있어. 알려주고 나서 기사 쓰지 말라 그러고. 네. 왜냐면 근데 이제 그 여기 그 내용이 조금 담겨 있는데 사실 그 제가 영상 녹화를 하고 하면 이게 약간 좀 극적인 요소예요.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밖에서 워낙 그때 이제 공격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정말 많았어요. 네. 제가 우리 검사님들이랑 다 수사관님들이 잠깐 자리를 비웠던 한 1, 2분 사이에 그거를 찍었어요. 뭘요? 윤석열이 시켜서 그거를 아까 녹취록. 네, 녹취록을 녹취록 이렇게 찍었어. 다는 못 찍고. 왜냐면 저도 이제 말을 해봤자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신나서 왔죠. 찍어가지고. 있다 하고. 근데 이제 들려주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뒤로 그 파일을 갖게 되진 못했습니까? 결국 우리가 못 들었어요. 대중들한테 그거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들었죠. 들었죠. 알려졌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성원 씨가 돌려받은 휴대전화를 MBC PD 수첩하고 얘기를 해서 풀었나요? 포렌식을 다시 했나요? 아니, 제가 이제 그때 사실 그 압수물을 다 일부러 받았어요. 저 딴 데 가서도 또 제출해야 되니까 주세요 하고 제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PD 수첩이 전화 왔길래 이거 저희도 그 법원 앞에 포렌식 업체 있는데 거기 가서 복구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제안을 주셔서 세상에 알렸구나.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됐죠. 그래서 저 기사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이제 어쨌든 녹취록이 복구가 됐고 내용이 일부가 보도가 됐는데 이제 MBC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이제 이 윤석열 이름이 나오는 대목이 있다는 아까 이 부분에 기사를 썼더니 CBS 노컷뉴스에서 갑자기 윤석열 언급 없다 하고 기사를 갑자기 다음날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거 봐라 MBC 허위 보도했다. 이게 이제 이 녹음 파일 튈 때까지 한 1, 2주를 계속 그걸로 공방이 진행이 됐어요.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 책 정치 검사입니다. 제목이.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 짧게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실래요? 각자 한마디씩 하시면 되죠. 네. 사실 고발 사주 사건이 발생한 거는 일주일간이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사건을 덮기 위한 대검찰청의 이 조직적인 노력들은 오늘 사실 이야기를 풀지를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네, 왜냐하면 그게 더 문제야. 네, 아까 우리 그 아이폰 수사 검사가
조성은 씨가 아이폰 푸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안 풀더라고요. 네, 아. 그런 이 그 참 사건 검사가 검사 범죄를 수사할 때 어떤 어떻게 식으로 덮느냐. 그거를 제가 다 녹음을 하고 아. 다 기록하고 했던 기록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똑똑하다. 그거를 했고 우리 전혁수 기자는 그 3년 동안 일관되게 책임감 있게 이제 취재를 했고 그거를 제보자와 이제 기자의 콜라보 한 책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좀 특색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중요하지 않을까. 열심히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 자체도 문제인데 네네. 이보다 더 문제는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세상에 알려지자 이거를 이제 덮는 과정이 이어지는데 그 덮는 게 더 문제다. 그것들에 대한 고발을 하는 책입니다. 그게 더 네. 우리 기자님. 이제 그것도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고발사주 사건 고발장에 보면 아까 저희가 채널A 사건 얘기도 하고 뭐 윤석열 장모 얘기도 하고 뭐 주가 조작 얘기도 했지만 그거 관련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어떻게 정보를 그것들에 대해 수집했는가, 예 그리고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가,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윤석열의 완전 로펌처럼 예, 검찰권을 사유한 거거든요. 이 과정들을 저희가 정말 잘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A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건, 네. 예, 요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형사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걸 보시면 윤석열 정권의 예,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검찰총장 때 뭔 짓 했나 그거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때 잘못된 특징이 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 네. 똑같이. 똑같은 짓을 꼭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때는 총장일 때 갖고 있는 권한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면 지금 그때보다 더 많은 권한 네. 대통령일 때 안 하겠느냐.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잖아. 음. 그거를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은 더욱더 이게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리님이 또 10만 원 보내주시면서 두 분 참 용기 있고 대단하다고. 네. 아니 용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똑똑하네. 그러니까. 보니까 집요하고. 집요한 거. 잘못 진짜, 걸렸어. 잘못 걸렸어. 엄청 집요하시네. 그렇게 욕을 하니까 사람이 집요하게 되잖아요. 욕을 하니까 욕하는 거 못 참습니다. 못 참죠. 네. 제가 계속 화 다 받아줬어요. 또 반면에 저 기자는 또 특징이 아주 잘 참는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잘 참아야죠. 웃고. 네. 잘 참고 잘 웃고 맞장구 잘 쳐주고. 저희는 들어주는 게 일이기 때문에 네. 예.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동훈 검사한테 했고 그게 이제는 이제 조성은 대표한테 이제 옮겨간 거예요. 네. 예. 뭐 옮겨갔다기보다는 한동훈 검사님이 저를 차단을 해가지고 차단했어요. 왜 계기가 있나요? 요거 취재하다 보니까 채널A 사건을 다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건 기록을 입수해서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차단. 그랬더니 차단하더라고요. 물어봤어 그거를. 네. 그러니까 바로 차단? 네, 차단하더라고요. 차단한다는 얘기도 없이 차단? 네, 그래놓고 법무부 장관 된다면 뭐 기자 질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차단이 안 풀렸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는 누가 먼저 접근을 할게요. 한동훈 전혁수 누가 먼저 접근했어요? 아니 자, 대표님이 뭐 페이스북 메신저로 먼저 좋은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놓고 자기가 나중에 자기한테 불리한 거 취재한다고. 그러면 그때 한동훈 검사 뭐였어요 정확하게 직책이? 그때 막 좌천되셨을 때 부산 갔을 때인가요? 부산 갔을 때 말고 진천까지 밀려났을 때. 그때요? 네. 그럼 그때 한동훈 당시 검사가 보면 좋아할 만한 기사를 좀 썼나 보네. 그게 좀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네. 그분이 좋아하실 만한 사건이 있었고. 있었어. 아무튼 네. 뭔지 모르게 묻진 않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보고 흡족했나 보네. 네. 그러자 SNS를 통해서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먼저 연락이 왔구나.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렇죠. 와 진짜 죄송해요. 아이고 못났어 진짜. 그러고 연락하고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실 뭐 비판한 것도 아니야. 그냥 질문 하나 했는데 차단. 와 그러니까 밥 먹니 안 먹니 하지 대통령하고.
이거 되게 네.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본질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예요. 예, 그죠? 야, 그건 물었다고 아이고 참나.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 참.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디테일한 부분 다음에 또 시간 내서 네. 함께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검사. 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으면 미리 관심을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그죠? 네. 아. 그럼 제가 조금 덜 막 흰머리가 나더라고요. 아. 막 뽑으면서 이거 봐. 두고 보자 하면서 아, 썼어요. 책이 좀 늦게 나온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성은도 흰머리가 났지만 지금 국민들도 흰머리가 난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근데 조성은은 그때 당시에 지금 이런 얘기들 다 세상에 경고를 했단 말이야. 아, 속상하다니까 진짜.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